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개정판 3장의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순차적 실행이 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과 같은 제어문이 어떤 건지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의 개념과 사용법을 알아보는데요. 조건식을 써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조건도 구성하는 그런 방법도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이 뭔지, 들여쓰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걸 가지고 중첩된 블록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if문, if-else문 등의 다양한 조건문을 써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차문, 영어로는 이제 sequential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얘는 먼저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장을 말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 num equal 10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num 값을 출력을 해보면 100이 출력되겠죠. 그죠? 이제 num에다가 100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num 값을 다시 그 값을 다시 num에다 할당하면 이 값은 2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출력 결과와 같이 200이 출력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100을 더합니다. 그럼 3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실행 순서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 값이 변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순차적 실행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상자 그림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호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을 흐름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영어로는 플로우 차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상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단순화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차적 실행문 이외의 다른 흐름을 가지는 문장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조건이 참이되면 실행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if 문 이라 하고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for라든지 while이라든지 그런 거를 써서 이전에 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break라든지 continue 이런 것들을 써서 반복문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 실행 말고도 조건문, 제어문 등의 다양한 문장으로 복잡한 일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흐름도로 나타냅니다. 위에 보면 어떤 작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 작업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다이아몬드 꼴의 모양이 있는데 이걸 조건식이라 그럽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 되면 이쪽으로, 거짓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실행의 흐름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조건문,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s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실행 내용이 달라지는 문장 형태를 지칭하고요. 조건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식은 true 혹은 false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true 혹은 false에 따라 가지고 실행문 1이 실행되거나 혹은 실행문 2가 실행되는 것과 같이 흐름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자, 조건문의 구체적 상황을 살펴볼게요. 상황 1.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청소년 할인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교통카드를 버스에 대면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만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요즘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워치에도 많이 있죠. 1000걸음 이상을 걸으면 목표 달성을 출력한다.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조건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if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조건식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블록을 나타내는 콜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 문장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문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한 후에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문장이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동일한 칸의 들여쓰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황 1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청소년 할인을 출력하라 이랬을 때 if라는 파이썬 키워드와 age 20보다 작다 라고 하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조건문 비교 연산자를 써서 2장에서 배웠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콜론을 쓰고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 청소년 할인을 하는 거죠. 반드시 적당한 들여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상황 2를 생각해 보면 그럼 워크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1000 이상이면 목표 달성을 출력하라 그랬을 때 if 워크 카운트 1000 이상이면 프린트 목표 달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짜주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if use discount.py라는 파이썬 코드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age equal 18 해서 age라는 변수에 18이라는 정수값을 할당해 두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f age가 20보다 작으면 그리고 콜론이 나오고 실행되어야 될 문장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조건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18이라고 하는 정수값은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조건의 결과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할인이 출력이 되는 요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에이지 값에 18을 할당했을 때는 3이 되도록 출력하는데 에이지 값이 20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 청소년 할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false가 될 경우 요거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 다음 실행의 흐름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흐름도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의 값에 따라 가지고 다른 흐름을 가지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알아보면요. 여기 age의 처음에는 이제 18이라는 값이 있죠. 그죠? 그러면 age가 20보다 작다. 이 문장이 참이죠. 이 참이 되면 프린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다음 실행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에 이제 여기에 24가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면요. 블락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를 하는 것이 if 조건문이 하는 일이죠. 자, 만일에 age가 24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결과도 출력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걸음걸이 수가 1000 이상인 경우에 목표 달성을 출력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가 이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워크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죠? 그 값이 1200이네요. 자, 1200은 1000보다 크거나 같다. 참입니까? 참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실행 결과는 여기에 목표 달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600걸음을 걸었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이 값이 600이니까 600은 1000보다 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겠죠. 거짓이니까 이 목표 달성은 출력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실행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랩 문제를 풀어보면 if문의 사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게임 사용자의 게임 점수가 1000점 이상이다. 그러면 당신은 고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뭐 800점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겠죠. 그죠?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과 블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특정한 코드를 이제 선택적으로 실행해야 되겠죠. 이때 실행될 코드의 덩어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요, 반드시 들여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ge equal
18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되어 있고 if age가 20보다 작으면 이 코드를 실행하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들여쓰기가 없죠. 들여쓰기가 없으면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뜹니다. 들여쓰기를 영어로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들여쓰기 블럭이 필요하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여쓰기를 안 했죠. 그죠?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알려주지만 이런 식으로 번역기가 미리 이제 오류를 발견합니다. 자, 이제 실행시켜 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indentation error expected on indented block after if statement on line 5 해가지고 5번째 줄 다음에 들여쓰기 블럭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들여쓰기가 있는 부분, 요거는 블록입니다. 들여쓰기가 없죠? 그럼 얘는 블록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age equal 18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되었을 때 age가 20보다 작으면 이 블록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입장을 환영합니다도 실행이 되겠죠. 이와 같이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됩니다. 만일에 age가 24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블록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입장을 환영합니다. 이 부분은 블록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환영합니다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if문 외부의 블록 외부의 프린트문만 실행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굉장히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블록이 이렇게 세 줄에 걸쳐 나옵니다. 그렇죠? if age가 20보다 작은지 비교를 하고 나서 나이와 청소년 환영, 청소년 할인을 출력하는 이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문장이 참이죠. 그러면 요 세 개의 블럭이 모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만일에 이 문장이 거짓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장은 통째로 전체가 다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들여쓰기 블록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들여쓰기 블록 혹은 블록,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데 소스 코드에서 함께 묶을 수 있는 코드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코드 집합을 지칭하는데요. 파이썬은 if문 다음에 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제 코드 블록을 구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if문에만 쓰느냐? 그렇진 않고요. for문, 파일문, def문, 클래스문 등등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코드 블록을 사용해 가지고 함께 묶을 수 있는 코드의 덩어리를 표현합니다. 들여쓰기 블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indentation error, unexpected indent와 같은 들여쓰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코드 블록에 대해서는요. 들여쓰기의 칸수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 들여쓰기의 칸수는 몇 칸으로 해야 되느냐? 한 칸도 되고 두 칸도 되고 세 칸도 되고 네 칸도 되고 다섯 칸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파이썬 개발자들이 권장하는 코드 블록 들여쓰기가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 4칸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기에 이제 들여쓰기를 4칸을 하고 그 다음 줄에는 들여쓰기 한 칸을 했다. 그러면 이건 동일한 블록으로 간주될까요? 아닙니다. 들여쓰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unexpected indent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의 크기를 항상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들여쓰기의 블록의 규칙을 정의해 놓은 그런 이제 문서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IDLE 같은 것들을 쓰면 자동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자동 들여쓰기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들여쓰기를 할 때 탭 키보다는 스페이스 키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여러 줄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 들여쓰기 칸수가 모두 같아야만 됩니다. 이런 들여쓰기의 규정을 정의하고 있는 파이썬 개발자들을 위한 표준 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PEP8이라고 하는 문서예요. 스타일 가이드 for 파이썬 코드 이래가지고 이제 파이썬의 창시자인 기도 반 로썸이나 몇몇 개발자들이 이제 협업으로 이 문서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파이썬 코드를 짤 때 요렇게 짜야 다 같이 보기 좋습니다라는
코딩 스타일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파이썬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이썬의 스타일 가이드를 꼼꼼하게 보시고 그 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화창 실습 모드에서 블록과 들여쓰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다릅니다. 넘버 이퀄 300 했을 때 이와 같이 콜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이때 점점점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쉘 모드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자동 들여쓰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들여쓰기 다음에 아무런 코드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행한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 쉘에서 num equal 300을 입력하고 if num 200보다 크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점점점 해가지고 연속된 블록이 나와야 된다. 혹은 이 코드 다음에 블록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프롬프트가 안 나타나고요. 이때 이제 print num 이와 같이 문장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꺽쇠 프롬프트 대신에 이제 점점점 프롬프트 형태로 프롬프트가 바뀌죠, 그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블록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아무런 명령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내용까지가 즉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들여쓰기 블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또 들여쓰기 블록이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요. 이때 만일에 그냥 엔터키를 치면 이제 이 두 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 조건문을 써서 조금 더 고급 문제 해결 기법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3의 배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3의 배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듈로 연산하고 조건문을 쓰는 거죠. 자, 우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는 int 괄호 열고 input 괄호 열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if number 해가지고 모듈로 3 해줍니다. 이때 만일에 어떤 값이 3이나 6이나 9와 같은 3의 배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넘버 값은 3의 배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거죠. 즉 입력이 15일 때는 이게 출력이 되고요. 16일 때는 출력이 되지 않죠. 즉 입력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 값으로 15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6은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만일에 이제 3과 5의 배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듈로 연산을 쓴다. 그때는 여기에 이제 AND 조건문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고 그 다음 조건도 보고 그 두 개의 조건 사이에 AND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다 참이라야 아래 블록이 실행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짰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는데 15는요. 15는 3으로도 나누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참이 되고 이 문장도 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만일에 이제 12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3과 5의 배수를 판단한다. 그럴 경우는 이제 AND를 쓰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복합 조건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요. 1에서 100 사이에 임의의 정수 n을 입력받아 가지고 n을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짝수인지 볼수인지, 짝수일 경우는 짝수입니다. 이런 거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정수를 입력할 경우 이게 이제 n이 0보다 큰 경우 자연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코드도 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일에 이제 시간이 12시가 안 됐다. 그러면 오전입니다. 12시 이후이다. 그러면 오후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if hour 이라는 요 코드를 통해 가지고죠. 12보다 작은지를 봅니다. 그걸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조건 검사를 하는 거죠. if hour 해가지고 12 이상이다.
이 조건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 오전입니다. 오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입력한 시간을 13이라고 입력하면 이제 오후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와 같은 흐름도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꽤 흐름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좋은 코드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if else 문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됩니다. 즉 오전이면서 동시에 오후일 수가 없죠. 두 관계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배타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if 다음에 hour 값을 검사해 가지고 그 값이 12보다 작은지를 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오후입니다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오후죠. 그래서 else일 경우는 오후입니다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드가 되게 간단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지죠. 아까 봤던 이런 흐름도에 비해 가지고 이 흐름도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흐름도가 되겠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됐다. 그럼 얘가 참이죠. 그러면 오전입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실행이 되겠죠. 그죠? 만일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수입니다 혹은 음수가 아닙니다를 출력할 때 음수이면서 동시에 음수가 아니다. 이거 두 개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 if num이 0보다 작다 조건을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else 하고 콜론을 찍어주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도 콜론을 찍어주듯이 여기서도 꼭 콜론을 찍어주셔야만 됩니다. 콜론 사이에 공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예, 주로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0을 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10은 음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정수 10을 입력하면요. 10은 음수가 아니죠. 네, 음수가 아닙니다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0을 넣으면요. 음수입니다가 나오죠. 그래서 두 조건이 결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이걸 배타적 조건식이라 그러고 if else라고 하는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홀수 짝수를 판단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값을 2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이 0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참이면 짝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하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 그러면 얘는 짝수입니다가 출력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11을 입력하면요. 홀수입니다가 나오죠. 그죠? 다음으로 이제 if 문으로 구성된 블록 내에 또 다른 if 문이나 if else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냐면은 조금 이제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넘버 값이 있을 경우 넘버 값이 0보다 작은지를 봅니다.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를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블록 전체를 실행하는데 이때 넘버는 음수가 아닙니다를 출력하고 넘버를 2로 나누어서 그 값이 0으로 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0으로 떨어지면 짝수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마이너스 10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음수입니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그죠? 10이 들어왔다. 그럼 음수가 아닙니다를 출력하고 짝수입니다도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블록 안에 또 블록을 집어넣는 경우죠. 그죠?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넘버가 1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입니다. 이게 출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아닙니다가 출력되고 짝수입니다가 출력되는 거죠. 만일에 얘가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음수입니다가 출력되고 이 블록에 있는 이 아래쪽 블록 자체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음수입니다를 출력하고 아래쪽에 있는 블록 전체는 실행을 하지 않죠. 그죠? 자, if 문으로 구성된 블록 안에 또 다른 if 문이나 if else 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if else 문을 외부 if else 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문 혹은 else 문 안에 있는 if else 문을 내부 if else 문 이런 식으로 용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칭합니다. 하나는 내부 if else 문, 하나는 외부 if else 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으로 이제 복합 조건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살펴봤지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를 조합하는 그런 조건식을 말합니다. 조건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자 그리고 자료값들 보면 논리 연산자, 부울가,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연산자, 그 다음에 멤버 연산자 이런 것들이 조건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0은 10보다 작다 이런 조건식이 있으면 이 결과는요 true가 되겠죠. 그죠? 15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true가 되겠죠. true or false는요 이거는 true이고요. true and false는 이건 false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진리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미 살펴봤죠. 그죠? 자, 진리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그것을 회로를 가지고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불이 이렇게 켜지거나 꺼지는데 여기에 스위치가 있죠. 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 하나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하나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전원이 불을 켜는데 사용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AND 회로는 이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 각각은 입력에 비유할 수 있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여기에 true, false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false이고요. 이 경우는 true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 true인 경우는 당연히 결과가 true겠죠. 그죠? true, false인 경우는 false이고, 그죠? false, true이면 false이고, false이면 출력이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AND 회로의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 진리표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논리 OR라고 하는 회로가 있을 때는 얘는 병렬 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원이 들어와 있을 경우 이 스위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얘가 불이 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 A와 입력 B가 있을 때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가 되고요. 모조리 false가 될 경우에만 결과가 false가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A를 입력받고 B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 두 수가 짝수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때 AND를 써서 출력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두 수 모두 한 짝수입니다를 출력하고요. OR을 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두 수 중 하나 이상이 짝수입니다를 출력하는 이런 이제 코드를 짜보는 거죠. 예를 들어 10과 14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true이고요. 그죠? 제가 true 대신에 t로 표시하고요. 얘도 true입니다. 그죠? 그러면 둘 다 true이니까 얘는 출력이 되겠죠. 그죠? 얘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출력이 되는 거죠. 만일에 10과 13이 들어올 경우는 A에 10이 들어왔을 때 얘는 true이지만 13이 들어왔을 때 얘는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OR 회로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조건만 참이 되고요. 요거는 거짓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수 중 하나 이상이 짝수입니다. 얘만 출력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A, B를 입력하는데요. 우선 둘 다 짝수를 입력합니다. 10과 14. 그러면 두 수 모두 짝수입니다. 두 수 중 하나 이상이 짝수입니다. 이게 다 출력이 되고요. 만일에 10과 13이 입력이 되면 두 수 중 하나 이상이 짝수입니다. 출력이 되고요. 만일에 모조리 엄수인 3과 5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요 랩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앞서 익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합 조건식을 가지고 윤년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윤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1년의 길이가 365가 아니고 366이 되는데요. 2월 달이 29일까지 있는 해를 윤년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립 이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1년의 길이가 정확하게 365가 아니고, 그죠? 365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365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거죠. 규칙은 이렇습니다. 어떤 연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얘는 윤년이에요. 그래서 1992년도, 2004년도 요 해는 윤년이 됩니다. 그런데 연수가 이 1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10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평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900, 얘는 4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지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평년이 되는 거예요. 2100년도 그렇고요. 2200도 그렇고 2300년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연수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위의 조건 1, 2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윤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2000년, 2400년 요런 해죠. 요렇게 해가지고 1년의 길이를 이제 365보다 조금 긴 것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연도를 입력받는 코드를 하나 짜고 그 코드를 검사할 때 2열 모듈로 4가 0이냐 이걸 보고요. 그리고 2열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그죠? 예, 윤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2열 값이 100으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윤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OR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때 너무 이제 조건이 기니까 OR 다음에 백슬래시를 써가지고 다음 줄로 코드가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고 2열 값을 쓴 다음에 년은 윤년입니다 하고 얘를 출력하면 얘는 true 혹은 false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거죠. 한번 이것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2000년, 그 다음에 2025년 윤년이 아니죠, 그죠? 2026년은요, 네, 윤년이 아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윤년인지 윤년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AND와 OR 그리고 여러 개의 조건식을 이어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조건식을 써서 우리는 달력을 구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소 복잡하지만 if 조건식의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